Корея. Южная, северная. Южная – промышленный гигант, страна автомобилей, самсунгов, косметики, сериалов, кей-попа. Северная – одно из самых закрытых государств мира. А какой была Корея 100, 300, 1000 лет назад? Об этом нам рассказывают произведения искусства. Здравствуйте. Меня зовут Елена Анатольевна Хохлова. Я преподаватель школы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факультета мировой экономики, мировой политики, Высшей школы экономики. 안녕하세요. 러시아에서 한국미술 연구하고 대중화시키는 엘레나입니다. 저는 여기 한국에서 석사 과정을 했고 그리고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한국미술에 대한 박사 논문을 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한국미술사를 가르치고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모스크바에서 한국학과 있는 대학교들이 수가 적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고등경제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그리고 한국미술사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학생 수는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일을 시작했을 때는 뭐 10명, 15명만 한국어 학과에 지원했는데 이제는 우리 거의 300명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국미술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그 박물관에서 한국미술을 연구하는 분들 계시는데 근데 이렇게 강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퍼블릭 렉처도 하고 그리고 책도 쓰고 이런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그냥 한국미술을 배우려면 모스크바에는 동양박물관? 그 동양박물관은 약 600점 작품들이 한국 컬렉션 있어요. 그리고 그 한국 컬렉션을 보여주는 전시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뭐 고려시대 정자 아니면 조선시대 백자 뭐 그냥 간략하게라도 알고 싶으면 그냥 동양박물관에 가도 나쁘지 않아요. 2010년에 산트 에르미타주에서 5,000년의 한국 미술 이런 큰 전시가 있었어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그 전시를 준비했고 에르미타주에서 전시를 보여줬어요. 아주 스케일이 큰 전시였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때 아주 한류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그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한국 현대미술을 소개하는 갤러리가 있어요. 개인 갤러리인데 러시아 사람이 하는 갤러리예요. В Корее огромное количество художников, которые хотят получить признание, которые хотят выйти на международную арену, и они понимают, что для этого нужно соответствовать определенным стандартам. Они не боятся учиться, они учатся, изучают западную философскую мысль, совершенствуют собственную технику. Поэтому современные корейские художники, они умудряются сочетать в своем творчестве идеи западные и при этом не забывают собственную традицию. 원래 한국 미술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플라디보스토크 출신이기 때문에 저는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을 너무 좋아해서 공부하기 시작한 거 아니었어요. 언니 때문에 제 언니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해서 뭐 한국어를 알면 어떤 돈을 많이 벌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언니는 너무 어려워서 6개월 배우다가 그만뒀어요. 저는 아직까지도 한국어도 하고 한국미술까지 공부하게 됐어요. 근데 한국미술에 대한 관심이 왜 생겼냐면 저는 원광대학교에서 익산에 있는 원광대학교에서 어학연수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원광대학교 안에는 박물관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냥 뭐가 있지? 라고 생각해서 그냥 들어갔는데 고대 도자기 전시관이었어요. 그때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이 들더라고요. 너무 신비롭고 너무 재미있고 그리고 어떤 마음이 녹아가고 있는 느낌? 너무 신비로워서 관심이 확 생기고 저는 개인적으로 도자기를 많이 좋아해요. 원래 제 관심은 도자기부터였는데 고대 삼국시대 도자기. 한국 사람들이 잘 사랑하는 이해하는지 사랑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 삼국시대 도자기를 많이 좋아해요. 그것도 감정 때문이에요. 어떤 특별한 감정. 도자기 앞에서
써 있으면 정말 어떤 신비로워서 녹아버리는 느낌. 온몸, 온 마음이 정말 어떤 날아갈 것 같은 느낌? 너무나 좋아서 그 느낌이 저는 도자기를 설명할 수 있어요. 많이 배웠으니까 뭐 기법이라든지 잔식, 산진선을 다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느낌 때문에 도자기를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산소화. 산소화는 15세기, 16세기 그 안견파라는 게 있어요. 그 안견파 산소화는 너무 고요하고 너무 세밀해서 스트레스 풀기에는 딱 좋아요. 너무나 느낌이 좋아서 그때 사람들은 자연이란 너무 조화롭게 살았기 때문에 그 느낌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복잡할 때 그 산소화를 보면 가라앉아요. 일제시대 이쾌대라는 작가를 좋아해요. 이쾌대 작가는 일본에서 공부했고 한국에서도 활동을 많이 했어요. 기법도 훌륭하고 아름답고 근데 그것보다는 일제시대 아시잖아요. 일제시대 된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을 못했잖아요. 근데 이쾌대의 작품 안에서는 어떤 반대 마음도 들어있고 어떤 사회적인 메시지도 들어있어서 너무나 좋아해요. 저는 최우람 작가를 좋아해요. 최우람 작가님은 원래 어렸을 때는 꿈은 로봇을 만드는 사람 아니면 작가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결국 로봇을 만들고 있는 화가가 됐어요. 작가가 됐어요. 너무나 재미있고 그리고 작품이 기술적으로 뛰어나고 그리고 들어있는 메시지가 좋아요. 저는 젊었을 때보다 지금도 젊어요. 학생이었을 때는 저는 약간 내용이 무거운 그 미술을 좋아했어요. 그때는 젊어서 작가가 어떤 사회적인 메시지를 전달해야 된다. 어떤 치료를 위해서 싸워야 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약간 내용이 무거운 작품들을 좋아했어요. 근데 지금은 기술적으로 뛰어나고 그리고 메시지가 깊고 이런 작품들을 좋아해요. 몇 년 전에 동양 박물관에서 민화, 조선 말기 민화 전시를 아주 크게 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관심도 많이 갔어요. 왜냐하면 민화는 원래 아주 화려하고 그리고 메시지가 주제가 어렵지 않아요. 공간, 장수, 명예 이런 그냥 바라는 마음이 들어가 있어서 사람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좋아했어요. 그리고 동양선이 너무 잘 느껴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민화를 진심으로 많이 사랑하고 민화에 많이 빠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는 제가 바라는 것은 한국 전문가들이 외국 사람들이 한국 미술을 이해하는 방법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한국 미술을 이해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외국 사람들한테 한국 미술을 설명하는 방법이 완전히 다르다 이런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한테 한국 미술을 제대로 소개하려면 방식이 달라야 돼요. 한국 사람들이 배경 지식이 있잖아요. 외국 사람들한테 똑같이 배경 지식이 있는 사람들 소개하는 것처럼 똑같이 소개하면 이해하지 못해요. 사람들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해되지도 않고 그래서 어떤 배경 지식도 줘야 되고 그리고 솔직히 한국 미술이 너무나 달라서 고전 미술 너무나 달라서 사람들이 뭘 봐야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 다 설명해야 돼요. 제대로 설명하면 산진성까지 설명하면 너무나 좋아해요. 사람들은 재미있어 하고 그래서 그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진행 프로젝트 중 하나는 책을 쓰는 거예요. 러시아에서 한국 미술을 소개하는 책이 나온 지 50년 됐어요.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꿈이 있었어요. 꼭 한국 미술에 대한 책을 쓰고 싶다. 이런 꿈이 있었는데 근데 아직도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근데 출판사에서 써달라. 한국 미술에 대한 지금 한류 때문에 너무나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한국 미술에 대한 책을 써달라 이런 제안을 받았어요.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여기 한국에서 와서
한국 미술에 대한 책을 열심히 썼고 이제 내년 3월쯤에 나올 것 같아요. 원래 러시아 미술은 유화이고 그리고 종교적인 성화라든지 종교적인 미술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19세기 어떤 사회적인 이슈를 아주 진지하게 다루는 작품들이 많이 제작되었고 20세기 초에 아방가르드 미술이 활발했고 그리고 미술을 다 선행하기잖아요. 선행하기 아니면 불교예요. 그래서 종교도 다르고 메시지도 다르고 그리고 사람들이 표현하고자 했던 것도 달라요. 근데 자세히 보면 그래도 사람들의 마음이 똑같잖아요. 어느 나라 러시아라든지 한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다르지 않아요. 사람들이 누구든지 진리를 깨닫고 싶고 그리고 종교는 다를 수도 있지만 근데 종교들이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숨어있는 메시지는 비슷비슷해요, 솔직히. 무거운 미술을 배우고 싶으면 우리 19세기 비리드비즈니키 미술을 그 사회적인 이슈를 많이 다뤘어요. 19세기 때 러시아 역사에 대해서 많이 보고 싶으면 아니면 러시아 어떤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때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많이 보고 싶으면 19세기 회화 배우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국립중앙박물관에 가요. 정말 잔육하고 어떤 호텔 가서 바로 저는 국립중앙박물관에 가요. 국립중앙박물관 들어가면 냄새가 있어요. 그 박물관만의 냄새가 있어요. 국립중앙박물관이 너무 넓어서 작품들이랑 제대로 소통할 수 있어요. 근데 국립중앙박물관 수요일 저녁에 가야 돼요. 제대로 작품을 보려면 그 사람들이 많지 않을 때 가야 돼요. 그리고 작품들은 훌륭한 작품들 다 모여 있고 그리고 전시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어떤 불상 앞에서 앉아 있으면서 그 불상이란 이야기 대화도 할 수 있고 3층 올라가면 저기 도자실에 들어가면 그 위대한 작품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고 저는 한국 미술을 대전화하는 사람이에요. 대전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근데 제대로 대전화시키려면 방송해야 돼요. 방송에 나가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저도 지금 SNS를 하고 있어요. 한국 미술에 대한 인스타그램도 하고 있고 근데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 미술을 제대로 이해시키려면 방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갖고 있는 꿈은 어떤 러시아 아니면 한국 방송에 나가서 한국 미술을 소개하는 어떤 프로그램 만들고 싶어요. 이런 꿈은 지금 갖고 있고 한국 미술을 재미있어요. 그리고 들려주는 이야기도 깊고 아름답고 그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솔직히 그냥 쉽게 한국 미술을 풀어주는 책을 한 권만 읽으면 얼마나 흥미로운지 얼마나 재미있는지 바로 알 수 있어요. 물론 전시관에 가면 그 어두운 전시관 안에서 어떤 조선시대에 어떤 회화가 전시되어 있는데 뭘 봐야 되는지 잘 모르죠. 근데 조금만 지식을 쌓으면 알 수 있어요. 바로 이해할 수도 있고 뭘 봐야 되는지 알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매력이 뭔지 알 수 있어요. 저는 첫 번째 수업을 할 때는 보통 자기소개 시켜요. 그 자기소개 할 때는 꼭 질문을 해요. 왜 한국학과에 입학했냐? 거의 90%는 한류 때문에 입학했다라고 대답해요. 근데 문제는 한류는 계속 이어지지 않아요. 한류에 대한 관심이 없어져요, 솔직히. 2년, 3년 공부하면. 그리고 한국어는 너무 어려워서, 그리고 한국하기 너무 어려워서, 한류만 그 관심이 남아있게끔 해주지 못해요. 그래서 3학년 학생들은 보통 크라이시스를 느껴져요. 저는 3학년 한국학과 3학년생 크라이시스라고 해요. 그때는 사람들은 나 앞으로 뭘 때문에 한국어를 공부해야 되나? 그리고 아시잖아요. 1급, 2급, 3급까지 한국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더 잘 하려면 더 많이 고생해야 돼요. 근데 그때는 학생들은 보통 난 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지? 이런 질문을 자신한테 많이 하게 돼요. 제가 보기에는 한국학 좀 더 많은
제목을 좀 더 많은 분야를 보여줘야 돼요, 학생들한테. 한국 미술이 어떻다, 뭐 한국 문학이 어떻다. 그건 더 다른 한류뿐만 아니라 더 많은 관심, 더 다른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학생들을. 그래서 저는 2학년 학생들한테 1년 동안 한국 미술 강의를 해요. 시작했을 때는 한국 미술을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지금 많아요. 그리고 한국 미술이 왜 재미있는지, 매력이 뭔지 좀 이해하는 것 같아요. 한국 미술에 대해서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점 생기고 있어요.